자, 오늘은 난방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난방에서 난방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의로울까? 이런 주제고요. 결론은 열량계의 방법은 마치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거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유량계는 소득세랑 비슷하다. 열량계는 부가가치세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일괄적으로 10% 내죠.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10%, 빈부의 격차 없이 10% 내는 구조고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작은 세대는 적게 내고 혹은 안 내고 이런 거죠. 빈부 격차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부과를 하는 거죠. 이 지역 난방에서 난방법, 열량계 세대의 난방 방법과 유량계 세대의 난방 방법이 있을 텐데 난방 방식이 과연 정의로운가? 특히 이제 열량계가 정의로운가, 유량계가 정의로운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지역 난방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카페 매니저고요. 지역 난방 사용자 모임,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름을 줬습니다. 지역 난방 사용자 모임이죠. 이거는 이제 2019년에 만들어서 현재 가입자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지난 4년간 2,200명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커나가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이곳에 어떤 회원님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간헐 난방을 처음 배우고 간헐 난방을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헐 난방을 시도를 했는데 이 집은 열량계 세대입니다. 열량계 세대에서 이제 난방비를 절약해 보려고 간헐적 난방을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한 이제 열량을 측정해 보니까 0.03 메가와트 시 이 정도 쓴다고 합니다. 간헐 난방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살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온도 세팅으로 연속 난방을 하셨대요. 연속 난방을 했더니 이때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온도 올라간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온도가 올라갔는데 더 황당한 건 무슨 일이냐면 이때 사용한 열량도 0.03 메가와트 시 이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헐적 난방할 때는 온도가 대략 22도에 시작했는데 22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 근데 연속 난방을 했더니 똑같은 열량을 쓰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22도에서 올라가는데 22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23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더 올라가서 이제 24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죠. 22도에서 23도, 24도, 23도 이렇게 올려도 사용하는 열량은 0.03 이래요. 똑같대요. 이게 조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연력학 법칙 이게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이렇게 Q를 줘요. 그러면 이게 열이 이제 Q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이 조금 빠져나갑니다. 이 Q 프라임으로. 근데 이 빠져나가는 열은 거의 일정합니다. 똑같은 열을 주면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간헐적 난방으로 줬을 때는 떨어지고
연속 난방 0.03을 줬을 때는 올라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 열량이 똑같으면 여기 이제 열 평형이 일어나니까 나가는 거랑 들어간 양이랑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여기 유지하는 온도가 똑같게 유지돼야 되거든요. 이 T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여기 이 온도의 T가. 근데 하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는 연력학 법칙, 심지어 법칙이거든요. 법칙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냐? 연력학이 틀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맞다면 이게 이제 관측 결과니까 이 상황이 맞다면 연력학 법칙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력학 법칙을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연력학 법칙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맞는 법칙입니다. 얘는 오케이. 얘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오케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황당하죠. 뭐가 문제냐? 연력학 법칙이 맞았어. 그럼 얘가 틀린 거죠. 측정이 틀린 거죠. 여기서 측정은 뭐가 틀렸을까요? 측정은 여기에 여러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서 측정은 이게 보시면 온도를 측정한 게 있어요.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에러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온도는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뭐가 또 측정됐어요? 이게 측정된 거지, 이게. 자, 이 0.03 요거를 뭘로 측정하냐? 당연히 이건 열량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열량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열량계로 측정한 열량이 다른 거예요. 간헐적 난방을 했을 때 0.03과 연속 난방으로 0.03 했을 때 열량계가 측정을 했으나 저 측정이 틀린 거겠죠. 근데 이제 열량계는 뭐 Q를 측정하는 거죠. Q를 측정하는데 Q를 측정하는 방법이 유량 곱하기 델타 T 뭐 이거예요. Q 이퀄 CMT인데 원래는 이제 CM 할 때 이제 CM을 합쳐서 물의 양이 되는 거고요. 히캐파시랑 매스니까 그래서 물의 양으로 하면 되는 거고 요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측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건 유량계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유량계. 그래서 또 유량계는 또 굉장히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량계가 왜 정확하냐? 우리 뭐 주유소에서 그 휘발유 넣잖아요. 이게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유량계의 유량을 측정하는 거, 주유소에서 몇 리터 측정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측정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 오차는 유량계는 뭐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 Q를 측정할 때 열량계가 이 델타 T를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 델타 T 측정할 때 열량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온도차 한계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소 온도차 한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3도C 델타 T가 3도C 있을 때는 에러가 증폭되거든요. 그 다음에 열량계 여기 이제 열량계 에서 측정하는 Q인데 열량계는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보통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수명 5년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5년에 배터리 교환한다고 하거든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는 그 건전지죠. 건전지가 이제 다르니까 배터리만 교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마다 배터리 교환해 줄 거면 차라리 안 갈게 이거를 상시전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상시전원. 그러니까 뭐 220V를 변환해서 그냥 열량계에 계속 달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배터리를 넣을까요? 여기에 이제 뭔가 힌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힌트냐? 이 상시전원을 넣지 않고 5년마다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건 이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배터리 포함해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온도 센서가 있어요. 온도 센서. 뭐 백금 센서 보통 쓰는데 이 온도 센서 자체의 수명이
5년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도 센서의 수명 얘가 5년인 거죠. 온도 센서를 5년마다 갈아줘야 정확한 예를 들면 그 델타 T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온도 센서를 5년마다 갈아주기 위해서 배터리를 5년만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갈면서 온도 센서도 같이 갈아주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 상시 전원을 쓰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 말은 온도 센서의 수명이 5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이게 실제 델타 T야.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인데 시간인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예를 들면 10K였다. 열량계가 10K 실제 온도의 온도차가 델타 T가 10K인 거를 이제 온도 센서로 측정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온도를 이렇게 잘 측정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여기가 많이 차면 이거는 열량계가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실제 온도차는 10K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차 측정하는 걸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게 왜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5년 지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델타 T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델타 T를 0으로 만들면 이게 뭐냐? 이게 델타 T가 0이잖아요. 그 델타 T가 원래 10인데 이 열량계는 델타 T를 0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0도 C.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그 소위 문제되는 난방비 영원 세대거든요. 그래서 열량계는 요 5년마다 관리를 안 해주면 난방비 영원 세대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계속 영원 세대가 발생을 해요. 그 난방비 영원 세대를 발생 안 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이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배터리도 교환하고 온도 센서도 교환하고. 문제는 5년마다 교환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커브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오차가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결국 영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0도씨로 가는 거니까 실제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거죠. 온도 센서의 수명이니까 뭐 얘가 온도 센서가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0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발생을 하는 문제냐? 여기서 가장 키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키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 10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측정은 여기 낮게 측정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열량을 실제는 많이 써요. 근데 측정되는 건 예를 여기 이 정도 지나가면 열량을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측정은 이걸로 되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누가 내냐? 이 차이는 아무도 안 내요. 나는 이걸로만 돈을 내니까. 이 차이는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냐면 이게 난방 단가로 가는 겁니다. 난방 단가. 정확하게는 이게 열 손실로 잡혀요. 왜냐면 실제로는 이걸 썼는데 이걸 썼다고 되니까 요만큼 차이는 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열량 도둑이 생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난방 단가의 열량 도둑. 그 열량계는 구조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열량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안 받으면 완전 도둑이 되는 거고 여긴 부분적 도둑이 되는 거죠. 이 열량 도둑들 때문에 난방 단가가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